오늘은 제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불상 중 가장 오래된 불상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불상에 얽혀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부터 하나 듣고 가실까요? 도난 사건. 이 불상은 미스테리한 도난 사건을 겪었는데요. 때는 불상이 국보로 지정되고 3년이 지난 1967년 10월 24일 오전 10시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은 특별 전시를 위해 덕수궁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술관의 경비원은 입상이 진열된 제3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덕수궁 미술관 전체에 120여 명의 관람객이 있었고 제3전시관만 하더라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푸른색 볼펜으로 오늘 밤 12시 안으로 반환할 테니 얕은 수작 부리지 말라. 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도난 사건에 관람객 120명은 그대로 미술관에 갇히게 되었고 미술관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희귀한 고구려 불상이 해외로 반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항구까지 모두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전화를 걸어 순금인 줄 알았는데 순금도 아니고 세상도 떠들썩하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견디기 힘들다. 이제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테니 잘 듣기 바란다. 한강철교 제3교각 16번과 17번 받침대 사이 모래밭. 에 있다는 말과 함께 불상을 돌려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어떻게 훔쳐갔는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불상의 형태적 특징. 다음은 불상의 외형입니다.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은 금동으로 제작되었고 겉면 전체를 금으로 뒤덮었습니다. 높이는 약 16cm로 어른 손바닥 정도입니다. 이 불상은 부처의 몸체, 받침인 대좌, 후광을 표현한 광배가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체에 비해 광배가 상당히 큰 게 인상적입니다. 부처의 몸이 광배에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몸통에 비해 손과 발이 크게 표현되어 있어 도드라져 보입니다. 몸매는 옷에 덮여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옷은 양 어깨를 덮고 있어 가슴 쪽에 주름이 U자로 만들어집니다. 머리 꼭대기에는 육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개는 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 상투 모양이 된 것을 말합니다. 머리카락은 작은 소라 모양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원삼국시대 불상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 방식입니다. 얼굴에서는 은은한 미소가 가장 눈에 띕니다. 불상의 수인, 즉 손가춤은 시무웨인과 여원인입니다. 불상의 입장에서 오른손이 시무웨인이고 왼손이 여원인입니다. 이 두 수인은 부처가 자비를 베풀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중생이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배. 광배에는 47글자가 음각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해독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가 7년인 김인현 고려국의 수도 낙양에 있던 동사의 주지승 경과 그의 제자 승연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현겁천부를 조성하여 유포하기로 하였는데 이 불상은 제29불인 인연이불로 비구 법영이 공양합니다. 현대식으로 쉽게 풀자면 영가 7년의 고구려 낙랑의 동사라는 절의 주지와 제자승들이 불상 1000개를 만들어 세상에 퍼뜨리고자 했는데 이 불상은 그중 29번째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가 7년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헌에서도 영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영가가 고구려 연호를 지칭하는 듯한데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의 어떤 기록에서도 영가라는 연호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인현이라는 말을 통해 제작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6세기 전후의 김인현은 479년, 539년, 599년인데 불상에 나타난 부기 양식을 종합하면 539년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79년은 중국에서조차 포복식 불상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599년을 상정하면 한반도에서도 이미 중국의 북제나 북주, 수나라의 양식이 등장하는데 이 세 나라는 부기가 멸망한 후에 나타난 나라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어색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김인현은 고구려 안원왕 9년인 539년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동사입니다. 읽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동사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한쪽은 동사가 낭낭, 즉 평양에서 동사라는 이름을 가진 절을 뜻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동사는 고유명사가 아닌 단순히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한다는 입장으로 동사를 평양 동쪽에 있는 어떤 절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현겁천불은 대승불교에서 현세에 나타난다는 천명의 부처를 말합니다. 이 불상은 천불사상의 29번째 부처 인연이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석가모니는 네 번째 부처입니다. 왜 의령에서?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은 1963년 경남 의령에서 우연히 출토됐습니다. 의령군은 진주, 창원, 대구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과거 삼국시대의 아라가야의 영향권에 있던 곳으로 555년 진흥왕 16년에 신라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은 발견되자마자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3월 30일에 바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광배 내용에 따르면 이 불상은 고구려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한반도 남부지방, 의령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구려의 위세와 불교의 전파력이 더해져 이 불상이 의령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려의 미소라고 불리는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화재유랑단에서 준비한 콘텐츠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문화유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